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1월 10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의 말을 인용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이 말인데요. 과거의 치욕을 망각하면은 그 치욕을 되풀이당하게 되고, 과거의 치욕을 거듭거듭 기억하면 미래의 삶을 그 치욕으로부터 구해낸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강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고 경제 위기를 당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려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고 경제 위기를 당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과거, 실제로 있었던 과거를 바로 알고 배워야 하겠죠. 그래야 바른 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지유 아나운서가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총선 개입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시각은 총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때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책임은 회피하면서 소녀상 철거는 주장하는 아베. 과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합의를 해줄까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원내 수석부 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2+2 회동을 가졌는데요. 선거구 획정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양당 대표 간 회동에서 최종 담판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이 예상대로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진 탈당을 하라는 말인데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헌 규정상 열흘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하게 돼 있습니다. 성함과 달리 참 박복하시네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책정한 것을 보면 충청 예산은 1,391억 원이 줄었고 호남 예산도 569억 원이 줄었는데 대구 경북에서만 8천억 원이 증가했다며 총선용 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재임 기간 3년간 한국이 2%대 저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2015-2017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선진국인 미국, 영국의 3년간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최악의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하고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안전도 회사의 앞날도 간당간당합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오늘부터 새로운 광고주가 함께합니다. 옹해야 과맥입니다. 가짜 인터뷰 앞부분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분들은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MC 은이콜라겐 9, 옹해야 과맥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 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 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뒷좌석 멍멍이가 운전석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못 넘어오도록 만든 차량용 애견 칸막이 모르세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E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드디어 시국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강도 높은 시국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 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협조하기보다는 자기 정치에만 집중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더니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었죠. 그 유승민 의원이 상중인데 이런 말을 꺼낸 걸 보니 부관 참시의 성격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TK 물갈이론, 에드벌룬을 띄운 것 같다, 이런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이와 관련한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얼핏 말은 바른말 같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노동개혁에 반대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가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모조리 총선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협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찍어낼 때에도 배신의 정치인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말해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자기를 반대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 낙선운동을 선동하고 여당 내 비주류를 협박하는 일은 독재 시절에도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관과 비서관들을 줄줄이 총선에 내보내는 대통령이 노골적인 총선 개입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을 내팽개치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도 거듭 역설했는데요. 역사교과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나라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균형을 잃은 역사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나라로 인식하게 돼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된 발언 또 이어봅니다. 전후 북한의 각종 도발은 축소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은 반노동자적으로 묘사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혼이 비정상이라. 세상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 혼은 사람의 몸 안에서 몸과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정상은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님을 의미하는데요. 관용구 사전을 보면은 혼이 나가다라는 표현을 쓰지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써준 걸 열심히 읽던데 원문에도 혼이 비정상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면 글 써준 비서 그 사람도 비정상이지요. 하긴 뭐 대통령이 비정상인데 그 대통령의 그 비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의 촌평 또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비상식적인 말이어서 충격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교과서에서 좌편향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대통령의 주장대로라면 바르지 못한 교과서로 배운 우리 국민들의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의미일 테니 대통령 말 맞다나 생각만 해도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과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토록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무서운 대통령입니다. 새누리당이 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정리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탈당을 권고하고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 당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원 당규에 따른 절차에 의해 8월 31일 14시 23분에 입당 축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지정한 은행 계좌를 통해 현재까지 9월 10일, 10월 10일 각각 CMS로 1만 원씩 당비가 납부되었습니다. 김만복은 지난 10월 28일 부산 해운대 기장을 보궐선거에서 상대 당 후보를 지지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 행위입니다. 이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김만복 당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탈당 권유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탈당 권유는 징계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됩니다. 2015년 11월 10일 새누리당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하지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나를 출당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출당시킬 움직임을 새누리당이 표면화하고 있죠. 김만복 전 원장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습니다. 김 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선 지금 해당 행위다 출당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어요? 아마 안 할 겁니다. 안 한다는 얘기는 출당 안 시킬 거다? 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출당 내 상식으로는 그걸 가지고 출당시킬 수가 없죠. 명분이 안 된다고 보세요? 예. 명분보다는 이유가 안 되죠.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출당 조치가 내려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때 안 할 건데 뭐. 그러면 그냥 무조건 무소속 행위시군요. 무조건 반드시 출마할 거니까. 아니 출당을 안 할 거니까 새누리당 공천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출당 안 시킬 거라고 지금 확신하신단 말씀이세요? 예. 지금 기장은 하태경 의원 지역구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예, 그렇죠. 경선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분위기 보십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보고 출마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될 거라고. 예, 예. 아니, 그거야 주변 분들이니까 좀 좋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내보고 안 되면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할 사람들은 아니죠. 김만복 전 원장은 여차하면 무소속으로라도 총선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출당을 확정하면 나 역시 대응하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편 문제가 된 야당 후보 지원을 두고는 정영기 후보가 고향 후배인데 그의 초대로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이다 라면서 공식 초청이 아니고 개인적인 초청이었다. 회의 말미에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영기 후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 의원 후보였죠. 다음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 조간 브리핑에서 다뤘던 이슈기도 한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부친상 자리에서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TK 물갈이론을 주장했었지요. 상가집에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TK 물갈이론, 그건 결국 유승민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TK 물갈이론을 유승민 의원 상가에 와서 떠들었다. 이게 진짜 상식 밖의 행동인 거지요. 자, 그런데 어제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제가 했던 말을 반복하다시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이 TK 물갈이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우리 유교 사회에서 천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늘이 무너진다라고 하죠. 그 정도로 슬픔이 큰 장소죠. 그런데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을 겪고 있는 그 빈소에 가서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그런 발언을,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방 상주한테는 다시 한번 그런 매질을 하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참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그런 언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 이 최근에 그 새누리당과 수구 인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맹폭을 가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안철수는 주저앉았고 문재인 대표는 당내 비주류에서 발목 잡혔으며 이제 박원순 시장 하나만 거세하면은 야권 대권 주자는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여권 안에 있다. 이런 주장이 오갔는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되고 있어. 박원순 시장도.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는 뉴스들이 보면 뭐 좋은 게 없고요, 지금. 다 이제 누구를 고소고발했다, 누가 시위를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 주로 이런 뉴스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흑색 선전들 많죠. 예, 보면 지금 박원순 시장 관련 뉴스를 챙겨보면 새누리당이 집중 타격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보기로는 안철수 바람은 끝났고, 문재인 대표는 흔들리고 있고, 예, 그 새정치연합 안에서 끝장낼 것 같고, 그 자기들은 박원순만 조지면 된다. 조지면 이게 끝장을 내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쪽으로 타겟을 이동시켜가지고 집중타를 지금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지금 견디다 못해가지고 지금 맞대응을 하고 나왔는데.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사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막말의 달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김용민이가 나를 막말의 달인이라고 했네. 안녕하십니까. 오빤 강남스타일. 네, 강남을 사랑하는 남자 김무성입니다. 유권자들이 수준이 낮아서 적어도 이 수준을 강남 수준에는 맞춰줘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사과할 용이 없습니까? 강남 같은 나라가 돼야지. 이 나라가 새누리당에게 몰표를 주고, 그래서 새누리당만 당선되는 그 동네를 보라고. 다르잖아. 잘 살잖아. 전국이 강남처럼 그렇게 투표해봐. 아마 전국이 강남처럼 될걸?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새누리당 찍어서 강남이 지금 부촌이 된 겁니까? 강남에서 새누리당에 대해서 몰표를 주는 게 수준이 높다면 야당 많이 찍는 지역은 수준이 낮은 겁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지. 수준이 낮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이렇게 확신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면 어느 누가 부인하겠나? 이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도 모른다. 강남에 대해서 열폭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 세월호에 강남학교 애들이 탔다면 과연 구조 안 했겠냐, 이 말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던데, 쓸데없는 이야기지. 강남학교 애들은 배 안 탄다. 다 비행기 타고 간다 아이가. 아니, 그 세월호 탄 학생들이 가난해서 배 탔습니까? 당시 정부가 배 태워서 수학여행 보내라고 공문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각 학교에다가요. 또 지난 이야기 갖고 또 그런다. 하여간 강남같이만 투표해봐. 그러면 강남에다가 팍팍 밀어주잖아. 아니죠. 만날 새누리당만 밀어주는 TK. 그렇다면 거기도 강남 스타일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강남 같은 부촌 얼마나 있습니까? TK에. 이번에 대구 경북에 6천억을 더 얹어서 준다 아이가. 예산 말이야. 충청도 전라도는 깎고 대구 경북은 이렇게 팍팍 올려줬다고. 그니까 이 찍어줘봐야 능력도 국물도 없는 야당, 밀어봐야 소용없다.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없는 야당, 이런 야당은 필요 없다.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전쟁 운운하셨죠? 교학사 교과서 파문, 이건 대한민국에서 좌파의 테러에 우리 우파가 진 것이다. 부끄럽다. 이제 이런 싸움에서 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 교과서 문제를 전쟁으로 비화를 하십니까? 한 입으로는 국민통합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전쟁 불사 운운하고. 아니, 집권 여당이 할 일 맞습니까 이게? 전쟁이 대수인가? 출근할 땐 출근전쟁, 집에서는 보육전쟁, 교육전쟁, 시장에서는 물가전쟁, 학교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직장에서는 승진전쟁, 방송국 가봐 시청률 전쟁, TK에서는 공천전쟁. 일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전쟁인 이 나라에서 전쟁 이야기에 발끈하냐 이 말이야. 전쟁 대수야? 괜찮아. 어차피 전쟁 나면 우리는 전쟁 안 해. 우리는 불패의 강남당 아이가. 전쟁은 비강남 놈들, 야당 찍는 놈들, 이렇게 힘없는 놈들이나 하는 거니까
전쟁 이야기할 때 발발이 날뛰는 김용민이 너는 지금 마이너 인증하는 거다. 요즘 한 여기자가 김무성 대표 보좌관 출신의 비리와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반말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하셨죠. 아니, 그 보좌관이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그 짓을 했겠습니까? 결국 김무성 대표 모시고 있는 분, 김무성 대표 간판 갖고 비리를 저질러도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불편한 이야기만 하면 불편한 소리 하지 말라, 이러는 김무성 대표님 매우 비겁하다는 생각은 안 되십니까? 용민아. 아이고, 자꾸 이렇게 반말하십니까? 내가 담배 한 대만 좀 물겠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노? 이렇게 개걸스럽게 충성해도 각하는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데, 그 보좌관이 내 이름 갖고 장난쳤다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놈들이야말로 정말 팔불출이라는 생각이 안 드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또 그리고 내 목소리 갖고 보이스피싱한 놈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 김무성이가 뭐라고 거기에 벌벌 떠나? 정말 내가 피해자지만 웃음만 나온다 아이가. 내가 대통령의 사랑을 받는다면, 차기를 보장받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막말하고 굽신대고 이러겠냔 말이다. 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계속 나 뜨거운 이야기하는 거 알겠노? 하긴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은 죄가 많습니다. 기자들에게 뒤에서 대통령 흉 많이 보셨잖아요. 2013년 5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김무성 대표 발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공주처럼 행동하고 또 주변에서 공주 모시듯 하고 그게 뭐냐, 이런 말씀을 과거에 하셨단 말이죠. 이게 동아일보에 시커멓게 실렸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공주처럼 행동하는가, 이 말이 박근혜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친박에서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김무성 대표를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그게 다 박근혜 대통령 뜻 아니겠나? 박 대통령은 그 친박이 하듯이 그 저급한 충성을 참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나도 이러는 거 아이가. 유승민 의원 찾아가서는 TK 물갈이로는 유승민 의원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김무성 대표님. 유승민은 공천할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과 조율된 겁니까? 그럴 리가 있냐? 대통령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냐? 그렇군요. 총선 시점까지는 지금 당대표 임기입니다. 그렇다면 당대표의 어떤 직권으로 유승민 의원 공천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과 조율된 것도 아니고 책임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말 왜 했습니까? 용민아, 내가 시안수 준비했다. 에코 좀 넣어줘라. 나는 사나이, 힘세 보이지만 뭔가 곤란할 땐 아부하는 사나이, 때가 되면 완전 꼬리 내리는 사나이, 죽기보다 사는 걸 구걸하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그 제목이 뭡니까? 강남 스타일. 아니, 추남 스타일. 나는 선어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어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선어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선어해. 그런 선어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hey. 그래 바로 너 hey.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노동자, 우리는 최저임금 5,210원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민,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빈민,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거? 시민. 월급은 안 오르는 계속 세금만 너무 많이 올라서 11월 14일 모두
서울에 모입시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물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더 절실해졌습니다. 잘못된 정치, 소외된 민주,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제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사람다운 세상을 염원해 봅시다. 11월 14일 10만 명 규모의 민중 총걸기 대회. 전국에 뜻있는 모든 시민은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지금 들으시는 방송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공화국 논평. 자유와 인권, 평화가 보장되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혐오하시며 압제와 철권 그리고 제왕적 권위가 보장되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지지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미얀마로 건너가 남의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미얀마와의 친선 우호 관계에 금이 가게 한 가수 수지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연예인 출신 여당 지도자 김을동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가끔 연기를 하는 등 그저 걸그룹 출신으로서 만족하며 살아야 할 20대 여가수가 첩추에 용납 못할 분수 모르는 망나니 짓을 일삼은 것을 간파하고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김을동은 수지가 CF를 찍은 비타 500을 모두 회수해서 그 안에 5만원 지폐가 들어간 박스를 뺀 나머지를 파쇄하고 그걸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린 다음 이걸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버려야 할 것이다. 수지는 국내에서 어려우니 미얀마로 건너가 군부 독재를 청산하며 민주주의의 봄이 오게끔 하자고 말하는 등 무려 18년 동안 군부 독재를 일삼은 박동지 아버지를 우회적으로 디스했는데 이는 그 아버지 시대를 완벽하게 복원하려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다. 김을동은 최근 자신을 사칭한 사기꾼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수지의 남친 이민호를 사기 사건의 진범으로 수사 결과를 조작해 구속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여친으로 하여금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수지는 게다가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배수지라는 이름 대신에 아웅산 수지로 이름을 바꿔서 경찰 수사망을 피해온 터 국가 전복의 기도가 농후하며 손가락에 통합진보당의 상징이 새긴 보라색을 칠하는 등 종북정당 재건을 위해서 여보세요? 네? 그 수지가 아니라고요? 네? 좀 알고 떠들라고요? 그리고 배수지건 아웅산 수지건 하여간 민주화 소식은 이슈로 다루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받겠습니다. 수지 중에 진짜 수지는 강수지. 강수지에게 찬란한 영광과 빛나는 내일이 있으라. 잊을 수가
네, 모레가 수능이죠. 올해 수능일에는 입시 한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 소집일인 내일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동해와 제주 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어서 배편 이용하는 수험생들은 미리 날씨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도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제주와 남해상에서는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